선생님입니다. 김혜순 선생님 모셔볼게요. 짜잔! 예. 이번 뉴키즈의 두 번째 손님이십니다. 정말 감사해요. 별 말씀을요. 저를 어떻게 섭외하시는 건지. 성평등 주간에 영화제를 열었었는데 그 영화제에서 사회를 보셨거든요. 너무 또롱또롱한 목소리로 사회랑 그 소감 나눔을 진행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사회자인 줄 알고 발음이 굉장히 네, 그래서 좋으시죠? 나중에 물어봤어요. 저분 뭐 하시는 분이냐 네. 그랬더니 그냥 활동가였어요. 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억에 되게 강력한 선생님의 첫 모습이거든요. 혜순 쌤은 어떤 사람이세요? 그건 연기였는데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연기였고 제가 잘 누군가를 속였네요. 네, 똑부러진 사람 아니고요. 제가 엄청 허당이고요. 제 주변에는 그 허당을 잘 케어해 주시는 동료들이 있고 그 동료가 같이 활동하는 살구 박찬영 선생님이에요. 저는 과거에 제가 그런 목소리를 잘 못 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런 목소리를 내는 나 그리고 나를 좀 잘 돌보려고 애쓰는 사람 그리고 뭔가 지금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까를 늘 고민하는 사람. 네, 그래서 공상하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멍 때리는 것도 좋아하고요. 커피도 좋아하고 풋살을 즐기고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해요. 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뭐 이렇게 두렵거나 그렇지 않고요. 그냥 먼저 이렇게 손 내미는 거 가능한 사람. 네, 그래서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박수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즐기는 거예요. 하루 일과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나요? 하루는 사실 늦게 시작해요. 출근 시간이 원래 10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출근 시간 30분 전에 일어나서 씻고 10분 내에 출근한다. 걸어오세요? 네. 자전거 타고 옵니다. 그래서 주 3일 근무이거든요. 공식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는 주 7일을 근무하는 것 같은. 그리고 퇴근은 그러니까 10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이지만 그거보다 오버되는 시간이 더 많다. 뭐 교육활동이 있으면 교육활동을 나가고 연대활동으로 회의나 이런 단위에 찾아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운동은 3번은 꼭 하자. 그래서 월요일 날은 정해진 시간에 꼭 풋살을 하러 가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필라테스를 하고 그리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학교를 가고 공부도 또 하고 계셔. 그런 생활로 일주일이 사실 너무 바쁘고요.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거를 원합니다. 저도 제가 활동명을 쓰는 이런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초록상상에서는 대부분 활동명을 쓰잖아요. 네. 이제 우리 상국장님 같은 특이하다. 경우는 푸슬이라고 이제 줄임말이기도 하지만 그 활동명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겨울바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겨울바다하고 연관이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고 지구 뭐 이런 거랑 하다가 보니 푸른 구슬이라는 모습이 지구를 우주 밖에서 보면 푸른 구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바다가 녹여 있고 그리고 지구 환경도 함께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 별칭을 푸른 구슬이라고 하고 줄여서 푸슬로 불리는데 제가 이제 외부의 교육 활동이나 이런 거 가면 저한테 꼭 푸들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고 푸들 아니고 푸슬입니다 라고 한 번 더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활동명을 쓰는 이유는 위계를 없애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로 학생들한테도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한테도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푸슬이라고 이야기하고 질문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라고 요청하는 의미입니다. 님을 안 붙이는 거죠? 저는 학생들한테 누구누구 님이라고 불리고 학생들은 뭐 뒤에 님을 붙여도 되고 푸슬이라고 편하게 불러도 되는 방식으로 위계를 없애기 위해서 별칭을 사용한다.
이름이 더 익숙하세요? 아니면 푸슬 활동명이 익숙하세요? 푸슬이 익숙해요. 오. 네. 사무국장도 어색해요. 그냥 푸슬이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대는 하지 마세요. 천명까지 나는 천명을 해봅시다. 사무국장님이시니까 초록상상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초록상상은 2004년에 그 작은 소모임들이 주제를 가지고 어쨌든 모였어요. 건강 이슈, 아토피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 양육자의 정체성을 가지신 분들이 작은 소모임, 자기의 집에서부터 집을 내어서 함께 모이고 그러면서 이제 활동을 시작했고 그러다가 그 지금 중랑 구립정보도서관에서 강좌를 시작하는데 그때의 주제는 생태환경이었어요. 그렇게 2005년에 이제 그런 강좌를 시작하고 그리고 공간도 상봉동에 첫 작은 공간을 마련했다가 그 공간에서 한 번 더 이사하고 그래서 그 당시를 상봉동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면목역 쪽으로 이사해서 면목역 쪽에서 면목동 시대를 열고 그때 이제 회원들이 좀 많이 늘어나서 그 당시에 팀은 건강팀도 있었고 그리고 생태팀 있었고 그때는 성교육팀이라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져서 공간을 줄여서 중화동으로 2018년 지금의 이 공간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현재는 활동하는 팀이 제가 속해서 활동하는 성평등팀, 성교육팀이 성평등팀으로 바뀌었고 생태팀이 생태환경팀으로 바뀌었고 모만돌이라고 했던 작은 소모임의 돌봄팀으로 해서 주요하게는 3개의 팀이 운영이 되고 그 밖에 한 6개의 소모임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소모임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이렇게 비영리 민간단체, 시민단체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몇 해 전에 그 마을에 어떤 활동을 캠페인 활동하러 나갔었을 때 그때 지역 주민이 그러셨어요. 방송이나 언론 매체에서 시민단체 그 정부 보조금 빼먹는 그런 단체라며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거 사실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겠지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했거든요. 비영리 민간단체인 초록상상은 정부 보조금 없이 회원들이 납부해 주시는 회비로 운영되어서 거의 다수의 활동가들은 자원으로 봉사 차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봉사 보수 없이 무보수로 활동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셔서 회원 가입해 주셔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꼭이요. 처음에 모였을 때 우여곡절이 많았죠. 선생님도 처음에 같이 하셨어요? 처음부터 같이. 아. FC 초록상상하면 푸슬.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진 않았어요. 이것도 약간 목적의식을 가지고 했던 건데. 그렇군요. 네. 저 몰랐습니다. 그러셨군요. 2021년에 초록상상에 활동하시는 선생님과 그리고 마을에 계신 분이 아프셨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런데 그 시기에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고 하는 프로가 막 인기를 얻었어요. 나도 하고 싶다. 내가 만약에 저기서 뛸 수 있다면 이런 게 되게 강했어요. 녹색당에서 FC 녹색당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모집을 했어요. 회원 모집을 했고 그때 중랑에서 첫 모임을 했어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갔죠. 그런데 세상에 제가 이렇게 운동의 잼뱅이 사람이어가지고 모든 건 글로 배웠나? 뭘로 했지? 보는 것만 즐기지 내가 정말 몸을 쓰는 보는 거하고 실제로 할 때하고 상당한 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 같지 않다. 그래서 나는 그걸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마음이 들긴 하지만 갔다가 오면 너무 즐거운 거야. 그 모임 하는 날은 어쨌든 일을 멈추고 음반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서 코칭을 맡아주셨던 분한테 중랑구에 이런 이슈가 있고 혹시 가능하시면 코칭할 사람이 없는데 요 정도의 뉘앙스를 했는데 5번 해주겠다 코칭을.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사람을 모으고 그래서 2022년 4월 4일에 FC 초록상상을 창단하게 됩니다.
벌써 2년 차 풋살 봄이 됐죠. 네. 2년 차가 아니라 만 2년이 됐고 이제 3년 차로 네.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연령대도 넓고 그리고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정체성 뭐 이런 것도 상관없고 그냥 단지 여성이면 되고 풋살에 관심 있는 누구나한테 오픈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한 14명, 15명 정도가 함께 하고 있는데 활동가들이 어쨌든 스트레스를 담아두지 않고 그걸 발산하면서 풀고 그렇게 만남을 유지하면서 뭐 가지고 있는 고민들도 나눌 수 있고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던 건데 지금의 활동가들이 주 멤버는 아니고 이제 마을 주민들 그리고 정말 1인 가구 청년들도 많이 그래서 정말 생판 모르는 분들이 초록상상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망이 확장되는 부분에서는 생각보다는 수요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목적했던 바도 이루는 부분이다. 어쨌든 쉬지 않고 매주 월요일 8시 반에 네, 모인다는 게 저는 되게 의미가 있고 그때 저희가 제일 적게 모일 때 2명, 3명 모였었거든요. 제일 많았을 때 20명, 지금은 한 14명, 15명 정도가 그 멤버 안에 있는 거고 그래도 그냥 꾸준히 하자. 이게 이제 기복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개인이 하는 거면 나의 일정만 맞고 나의 컨디션만 맞으면 가는 거지만 팀 훈련은 이런 것들을 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래서 잘 소통하면서 네, 잘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갔죠. 그런데 세상에 제가 이렇게 운동의 잼뱅이 상황이어가지고 FC 초록상상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 약간 특이한 케이스들이어가지고 여성 전직 뭐 이렇게 국가대표들이 그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었고 그분들한테 레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레슨을 받는 단위들이 리그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몇 번의 외부 평가전을 참여를 했는데 FC 초록상상 되게 못하는 팀이고 승이 없다며 이런 이야기가 마을에 약간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그 리그전에 참여해서 저희가 승을 얻었고요. 네. 그래서 이 얘기 꼭 좀 많이 좀 2022년에 참가했는데 2022년 4월 4일에 참가했는데 작년에 우승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우승은 아니고요. 승리 여러 리그전에 게임을 하면서 다른 상대와 경기를 해서 이긴 게 2번 있었다. 첫 번째 참여했을 때 저희가 계속 졌어요. 그랬더니 그 주최 측에서 저희를 너무 걱정하시면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혹시라도 너무 위축돼서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저희 눈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즐거웠는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위로를 드려서 우린 너무 해맑게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왔고요. 즐기러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도 괜찮다. 저는 꼭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즐기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긴다는 표현이 사실 그렇지만 그래서 모두가 뭐 이겨야만 해피한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네, 우리는 멤버들끼리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멤버들이 누군가는 막 승부욕이 있어서 우리 꼭 이겨야 돼. 우리 졌어. 너무 실망스러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그럴 수 있지. 우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우리 이렇게 재밌네. 막 이러면서 네,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저는 그게 제일 FC 초록상상의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집에 써 마시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가지고 좋아요. 근데 술 좋아하세요? 좀 마시죠. 그래요? 와인도 먹고 최근에 어떤 분이 좋은 술을 알려주셔서 제가 위스키를 별로 안 먹는 게 아니라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맛있는 술을 먹어가지고 다음에는 그 위스키 추천해주신 위스키를 한번 더 먹어볼까? 라고 해서 이제 주문하려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때 참 같이 마시면 너무 좋더라.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술집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왜냐면 이렇게 시끄러운 분위기를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집에서 편안하게 마시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술자리를 자주 하고요. 가족과 하는 거죠. 그 파트너하고 같이 둘이 마시기도 하고
해요. 자주 그랬고 팬데믹 때는 내내 그랬고 네. 운동을 딱 끝내고 와서 이렇게 쫙 땀 흘리고 씻고 와가지고 같이 먹으면 되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늘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서 늘 그렇게 술을 마셨죠. 그래서 좋은 술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 분위기가 되면, 그리고 거리를 만들면 늘 술은 즐긴다. 실수라는 생각이 좀 많이 그런 것도 좀 활동하면서 좀 힘들었던 적이 언제일까요? 좀 내가 좀 힘에 부친다, 아니면 성격적으로 좀 어렵다, 이런 적이 있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책임감이 강하다 보니 어떤 걸 맡았을 때 그때 그 위치에서 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나를 이렇게 좀 옥조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원해서 한 거고 내가 멈추면 그냥 멈출 수 있는 건데 그걸 잘 못하는 거. 그래서 사실 요즘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 가정, 양립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제 삶에서 제 인생에서는 두 개를 공존하면서 조화롭게 운영하는 건 좀 어렵다. 둘 중에 하나에 홀릭을 하거나 아니면 둘 다 포기하거나 이런 삶이 저한테는 좀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어쨌든 초록상성 활동을 한 지는 한 10여 년 됐는데 네. 이제 제가 한 2019년부터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사무국 활동을 시작했던 터라 그때부터는 사실 가정을 좀 많이 내려놨죠. 그 덕에 가정에 있는 분들이 각자 도생에 대한 역할을 해서 좀 안정이 되긴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모든 면을 양육자가 다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게 잘 성장하겠지라고 하는 기대와 응원과 또 나만의 변명과 뭐 이런 것들로 그래서 어떤 역할이 맡겨졌을 때 그걸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성찰도 되게 많이 되고 후회도 되고 저는 되게 곱씹는 사람이어가지고 네, 많은 지점이 곱씹어져요. 어떤 직함을 갖게 된 이후부터는 나는 즐기는 것보다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으로 딱 하고 마을과 어떤 단위의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의 포지션이 뭐지? 저 사람은 어디 소속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게 먼저 다른 사람들 한테 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기도 해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소모임을 만들어주시고 마을넷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을넷 운영위원으로서 마을넷 홍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랑마을넷은 네, 우선 편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대신 전화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마을 활동하면서 그리고 어떤 나눔, 관계망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마을넷에 노크하시면 네, 아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을넷도 회원들이 납부해 주시는 네,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이니 함께 네, 회원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궁금하시면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템포 돌리고 주고 이렇게 가야지 거죠. 중량 마을넷 유키. 예스. 다음 중 중량 마을넷의 이사장이 아니었던 분은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역대 이사장님하고 지금 이사장님 다인데 그 중에 아닌 분이에요. 여기 1번 이상춘, 2번 허병란, 3번 장혜정수, 4번 김수남, 5번 김봉구. 아하. 어렵죠? 그러게요. 답해야 되는데. 네, 언제쯤 답해요? 지금 답해요? 네. 5번 김범구. 제가 유퀴즈의 수업 때 친구는 우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중랑마을넷 화이팅! 저는 그 풋살이라고 하는 팀 스포츠가 우리네 인생하고도 되게 연결 지어진다고 생각해요.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누군가하고 관계망을 늘 유지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게 내 주변에서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뒤에서 지지하고 이런 동료들이 우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팀 스포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서로 누군가를 돌보는 존재이기도 하고 그리고 꼭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누군가한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존재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는 여성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늘 누굴 돌보는 거에만 너무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봄을 실천하고 있는 FC 초록상상은 초록상상의 아주 멋진 소모입니다.